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GMO, 유전자 변형 생물체란 무엇인지 정의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GMO 작물들을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유전자 변형 식품,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의 폐해가 무엇인지 반대하는 측면들의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역시 식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 또 그리고 순기능이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GMO를 갖다 지지를 하고 났었어요. 자, 영상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른 이 노벨상 수상자 124명은 GMO 기술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이 역량 등을 높인 작물이 절실한 개발할 도상국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UN 대사관 등에 발송했습니다. 네, GMO의 안정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정성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왜 찬성하고 있는 거죠? 그 비타민 A 결핍증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눈 건강과 관련된 게 비타민 A 아닌가요? 이 비타민 A가 말 그대로 결핍이 돼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약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이 비타민 A 결핍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타민 A 결핍증으로 해마다 약 2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어린이가 실명을 하고 이들 중에 대부분은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수가 비타민 A 결핍 사망하는 것은 몰랐는데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에이즈나 결핵으로 죽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비타민 A가 GMO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비타민 A 결핍증은 주로 쌀을 주시고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 쌀에는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영양분을 흡수하지만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황금쌀이라는 GMO가 있어요. 이 색깔이 황금처럼 누렇다 해서 황금쌀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지난 1999년에 개발이 됐는데 이 황금쌀은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쌀에다가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은 거죠. 옥수수의 유전자를 활용한 건가요? 옥수수에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걸 이제 벼에다 넣어가지고 GMO를 만든 거죠. 그래서 황금색이 띠나 싶어요. 베타카로틴이 약간 좀 누런색을 띠거든요. 얘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이 황금쌀이 GMO라는 이유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황금쌀의 상용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A 결핍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흔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 GMO는 안전하니까 이 황금쌀 같은 거는 이런 개발도상국에 생산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와 그런 반대 운동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거죠. 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GMO가 안전하다고 보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GMO가 상용화된 게 처음 나온 건 1994년이고 네.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건 96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지났잖아요, 시간이. 네. 근데 그 동안 GMO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알게 모르게. 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인체 이상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해 미국 국립학술원이 이 GMO 안전성에 관련돼서 좀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네. 이 학술원은 현재 상용화된 이 GMO 식품은 일반 식품처럼 안전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보고서에서. 네. 그래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GMO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물 유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육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의 자연을 이해하는 태도하고 일반인들의 그 자연을 이해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GMO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는 지난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GM 식물들을 제작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제작해온 GM 식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혹은 환경에 해로운 그런 GM 식물을 단 한 번도 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전 세계 무수히 많은 식물학자들이 똑같은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로운 GM 식물을 누군가 제작을 해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해외 토픽감일 거야. 엄청난 성과라고 자부를 해도 될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GM 작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은 미국의 그 FDA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가서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GM 식물이 해롭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음식에 관한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는 GM이 해롭다는 거짓말, 또 다른 하나는 MSG가 해롭다는 거짓말. 그건 말짱한 거짓말이거든요.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GM 식품도 결국은 영양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단백질이 있을 테고, 핵산이 있을 테고, 탄수화물이 있을 테고, 지질이 있을 테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소화기 속에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분해가 돼서 뭐 아미노산이 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작은 그런 어떤 유분자가 되기도 하고, GM 식품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별다르게 작용을 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소화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러 그냥 흡입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GMO 전혀 해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과연 GMO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걸까요? 글쎄요. 저도 판단이 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에서 제시한 사진 한번 보시면은 고개를 다시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왼쪽 사진의 왼쪽에 있는 게 GMO 옥수수.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유기농이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키운 옥수수예요. 일반 옥수수요. 요거를 설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연에다가 적어놓고 이렇게. 요거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와서 이제 동물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왼쪽에 있는 GMO 옥수수는 먹다가 끝에만 조금 먹다가 말았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먹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피해? 위험? 이런 것들을 사람과 다른 그런 어떤 그 생명체들, 예를 들어서 뭐 메뚜기라든가 개미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지만 혹시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봐라. 아니 일반 옥수수는 이렇게 동물들도 먹는데 그런데 GMO는 안 먹지 않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직 증명이 안 됐을 뿐이지.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요 사진이에요.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요 사진은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즈의 어느 한 농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 밑에는 뭐냐면은 기러기예요, 기러기. 네, 철새 기러기입니다. 그런데 요 농가는 뭐를 갖다 재배를 하냐면 콩을 재배를 합니다. 콩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콩 농사를 갖다 짓다가 어느 해 보니까는 너무 이제 그 콩이 잡초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GMO 그 콩을 갖다 심으면은 잡초 이거 심는데 그런데 그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고 잘 자라니까는 그걸 이제 심어봤대요. 그래서 반은 GMO 콩, 반은 일반 콩을 심었답니다.
그랬더니 기러기들이 날아왔는데 얘네들이 일반 콩만 먹고 GMO 콩은 잘 안 먹더래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확을 하고 보니까는 일반 콩은 수확량이 확 떨어졌고 GMO 콩은 그냥 크게 수확에 대한 그 손실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심었더니 이번에는 기러기들이 와가지고 GMO 콩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반 콩만 먹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농부 또는 소비자단체들은 봐라. 우리는 모르지만 기러기는 여기에 뭔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야. 물론 맛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반드시 GMO가 나쁘다 좋다를 갖다 떠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입증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학자 또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학자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또 소비자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찬성과 반대의 차이. 자, 찬성과 반대의 차이는 이런 거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세요? GMO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이런 차이가 아닐까요? 자, 어떻게 보면 기둥, 그쵸? 건물의 기둥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람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쵸? 그런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차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점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갖다 한번 대비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 GMO는 생산량 증가와 농가 소득 증대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해충, 잡초,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 그래서 기한 문제 해결을 했고, 그리고 농산물 수확량이 증가를 해서 농약의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거 절감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반대하는 측면은 이런 거예요. 식량 문제는 생산량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다국적 기업들이 지네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이 식량을 갖다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전혀 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기존 농산물에 비해서 GMO 식품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그런 근거 희박하다. 물론 많이 생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게 생산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대론을 갖다 이제 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양 강화 목적으로 개발이 된 GMO는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가 찬성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비타민 A가 강화된 그러한 이제 황금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GMO 이용으로 인류 건강에 증진시킬 수 있다.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서 실명되어 가는 그런 아이들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가 주장했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GMO 개발의 역사가 짧지 않느냐. 뭐 그렇게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20년 남짓하게 20, 30년 지난 거 가지고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간 섭취해서 그래서 어떤 그 영향을 갖다가 봐야 되는 건데 짧지 않느냐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측면에 GMO는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이거예요. 농약 및 살충제 감소로 생물 다양성이 보존이 됐다. 또 환경 정화 능력이 높은 유전자 변형 미생물이라든가 식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또 제거하고 흡수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이 보존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측면은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GMO의 유전자가 옮겨감에 따라서 토종 식물이 감소하지 않느냐. 이거 생물 다양성 해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수퍼 잡초도 발생을 하고 또 생태계 교란시키고 거기다가 내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더 많은 잡초 그리고 더 변형이 된 해충이 생겨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강력한 화학물질로 이렇게 해충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다량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또 부차적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이거예요.
GMO는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를 갖다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GMO로부터 대량 생산을 해서 거기서부터 에탄올이라든가 또는 메탄가스라든가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석유 에너지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찬성 측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면은 이거예요. 바이오 연료를 갖다 위해서 그래서 많은 양의 GMO를 갖다가 소비를 하다 보니까는 곡물 가격이 그쪽으로 막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자꾸 올라가지 않느냐. 또 식량위기도 초래되지 않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자, 또 다른 GMO 논란, 기존에 있었던 논란이에요. 이거는 어떤 정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리가 됐지는 않았는데, 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자, 쥐예요. 쥐가 해충 저항성 옥수수를 갖다 먹은 지를 갖다 2년 동안 실험을 했더니, 그랬더니 수명이 단축되고 암 발생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를 2012년에 이제 보고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랬더니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국제적 연구와 관련된 그런 기준, 이것을 충족하지 않은 연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무효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구를 했더니 저러한 내용들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GM 옥수수를 먹은 제왕나비가 죽었다는데 미국 코넬대에서 그런 연구를 갖다 이제 했단 말이에요. 99년에. 그랬더니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GM 옥수수가 제왕나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인을 했더니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다. 라고 또 이렇게 결과를 갖다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유전자 변형, 면화, 이거를 먹은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2007년에. 그랬더니 인도 정부가 다시 한 달 뒤에 조사를 했더니 유전자 변형 면화와는 관련이 없는,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죽었다. 라고 이렇게 판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100%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또 다른 요소. GMO 섭취를 하면은 암이라든가 뇌종양이 발병을 하고 또 백혈병이라든가 이러한 그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MIT에서 논문 발표를 2013년 4월에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과학한림원이 지난 20년 동안 모든 연구 결과를 갖다 종합해 보니까 GMO가 일반 식품과 같이 안전하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2016년에. 자,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러한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갖다 믿어야 될지, 그러나 그렇다면 좋아. 찬반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한테 선택권을 달라. 소비자들한테. 표기는 해달라. GMO 표기. 물론 GMO 그 원료를 갖다 직접 사용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공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식용유라든가, 아까 카놀라 나왔지만은 GMO 어떤 유체를 갖다가 이용한 그런 이제 식용유들, 이런 것들은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로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DNA로는. 그런 것들은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현재까지는.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료를 갖다 썼으면 그 원료를 썼다라고는 표기를 해달라. 다만 그 GMO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표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럽에서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거 쓰긴 했는데 GMO가 검출은 안 됐구나 라고 믿고서 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니
그 부분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보실게요. 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5번째 국민청원이 됐는데요. 이 발표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인 2달 정도 후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확인 결과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총 21만 6,886명이 참여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GMO는 완전 표시제를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완전 표시제는 식품 제품에 대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재료에 GMO가 들어갔는지 상관없이 완제품 단계에서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지만 표시하고 있는데요. GMO 원재료를 써도 제조 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없게 되면, 즉 파괴된다면 GMO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GMO 표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리고 소비자 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총 57개 소비자 농민 환경단체들이 모인 시민청원단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시민청원단은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상품의 99.9%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하고 있고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으면 GMO 표시를 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 GMO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선택권을 측면에서 GMO 말고 GMO가 사용하지 않는 난 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해달라는 게 세 가지 청와대 국민청원 요구 사항입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요즘 진행 중인 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실을 무시한 안이한 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품협회는 당장 원가 상승과 국내 생산 제품의 역차별 문제 등 식품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GMO 완전 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GMO 완전 표시제라고 하는 것은 원료로 쓴 것도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용유라든가 가놀라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사 최종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슨 원료를 썼다 정도는 표시를 해주면 그거를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달라라고 이제 하는 측면이었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라고 소비자단체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다가 이제 터뜨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RBS 농정브리핑의 정재입니다. 지난 3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안이 게재됐었습니다. 주 내용은 GMO 사용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 금지, 논 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한 달 만인 4월 11일 약 22만 명이 참여했고 이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답변은 매우 유보적이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하지만 다만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혹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의 그런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고 또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입장에도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는 긴급 기자회견, 토론회, 행진 등을 통해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언급한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협의체의 형태와 역할이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런 그 안전성에 대한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그 답변 취지가 좀 굉장히 좀 모호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청원이 그 GMO를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수입하지 말라고 하면 통상 마찰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시를 때문에 그 수입 이게 뭐 통상 마찰 뭐 물가 상승에서 일단 그에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했다. 다음에 사회적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사회적 협의체는 굉장히 수년간 마련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로운 답변이 아닌데 이게 정말 정작 청와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논의기구 구성 시 소비자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식약처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고 또 정부가 식약처가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공정한 구성과 투명한 그 원칙, 공개 원칙을 통해서 협의체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시민단체나 여러 환경단체 또 여기 많은 계신 세계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민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GMO 완전 표시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농정브리핑에서는요, 농민들의 의견과 정부의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겠습니다. 네. GMO 완전 표시제. 청와대가 답변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뿔이 난 거예요. 아니, 좀 개선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만족치 못하다. 라고 해서 또 소비자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많은 그런 단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다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를 이제 하게 되냐면은, GMO 완전 표시제 사회적 협의체라고 해서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이런 데서, 그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2019년도에 진행이 되다가 소비자단체에서 이거는 너무 산업계라든가 학계라든가 너무 찬성적으로 몰고 가는 거다. 이건 소비자단체를 갖다 우롱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협의체를 갖다가 이제 그 무산을 시켰는데 올해,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올해 2020년에 다시 이제 사회적 협의체가 모여서 올해는 좀 잘 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좀 공감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GMO와 관련된 사회적 협의체 출범이 됐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이제 뉴스들도 등장을 했었기에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GMO 완전 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자 청와대가 지난 5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지만 앞으로 조금 더 소비자들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GMO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다 그럴까? 조금 더 이제 GMO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단체에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을 갖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특히 최종식품의 GMO DNA 또는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을 경우에 GMO 사용 여부를 갖다가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GMO 원료 사용을 했다면 그 최종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표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2014년에는 86%였었던 것이 2016년에 91.4%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소비자 불안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굳이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13.2%에서 5.9%로 확 줄어들었어요. 기타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겠죠. 기타가 오히려 이제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갖다 탄탄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 구축으로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제도 정비를 했고 또 사정관리 측면에서 안전성 심사, 수입 승인, 수입 관리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지도라든가 점검, 수거, 검사, 교육, 홍보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단체, 생산자, 대립이 있고요. 또 학계에서도 찬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끝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소통과 대화가 사실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소비자는 GMO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완전 폐쇄가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 이런 거 보장해라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연구자들은 생명과학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부정할 문제는 아니다. 또 사실은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산업체는 식품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또 표시대 강화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굉장히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비용이 비싸지면은 물론 안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면 사 먹을 거 아니냐. 그것이 안전하다면은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죠. 정부는 생명과학 육성법을 갖다 이미 만들었고 LMO법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실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그리고 어떤 공통 분모를 갖다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협의를 갖다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GMO에 대한 찬반, 문제점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 이런 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